첫 번째는 편하게 들으세요. 가스계의 개념 한번 잡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스계의 전반적인 개념이에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이거 저랑 2주 동안 할 건데요. 자, 모든 소화약제, 모든 물, 모든 화학 소화, 무슨 소화가 딱 소화 효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냉각, 질식, 부촉매, 억제 소화. 근데 이 냉각, 질식, 부촉매 중에 어떤 게 제일 소화 효과가 우수할까요? 이때는 뭘 따지냐면요, 양을 따지면 돼요. 같은 소화를 하는데 어떤 약재는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되고 어떤 바가지 10바가지, 어떤 바가지는 딱 한 국자만 부으면 불이 꺼져요. 그럼 어떤 소화약재가 소화 성능이 제일 좋아요? 한 국자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냉각, 질식, 부촉매가 아니라 모든 소화약재의 대표적이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파생된 소화 효과고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가스 약재가 냉각이냐, 질식이냐, 부촉매냐, 어떤 게 주소화 효과냐 따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화 방법이에요. 우리 수계에서 가압송수 장치라고 하죠. 가압을 해요. 가압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압력이 필요해서 가압하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가스계는요, 과압이에요. 압력은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 이상 압력이 걸려요. 과압. 꽉 눌러서 불을 끌려다 보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가스가 눌러서 끌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압이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창문 닫아놓고 만약에 이너젠이나 CO2를 방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방출하면은 저 창문으로 싹 터지고요. 저로 싹 나가버리고. 그래서 창문을 싹 튼튼하게 막 메꿨어요. 방탄유리 써서 딱 했어요. 그럼 어디가 터져 나가요? 출입문들이 약한 부분이 터져 나가겠죠. 그래서 가스계 소화 설비를 방출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여기를 과압 상태에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압력은 원하지만은 필요치 않게 과압이 걸린다라는 거. 자, 근데 과압 상태에서 똑같이 냉각, 질식, 부촉물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저장 방법이에요. 저장 방법. 저장은 기상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액상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기상 상태로 하는 게 저장하는 게 좋을까요? 액상 상태 저장하는 게 좋을까요? 액상이 좋죠. 왜요? 양이 250분의 1, 60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장은 액상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가압을 해도 액상이 안 되는 가스가 여기에 79%가 존재해요. 여기에. 뭐죠? 질소죠. 분말 소화 설비에 가압을 해야 돼요. 분말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에 가압하는데 이거는 그냥 CO2는 써도 소화 약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분말에다가 CO2를 가압하면 좋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CO2는 가압하면 뭐가 돼요? 액체가 돼요. 그러면 분말이랑 액체는 어떻게 해요? 밀가루 반죽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칼국수 먹듯이 이렇게 쓰르면 되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압해도 액상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질소죠. 그래서 대부분 가압가스 하면 다 뭐다? 질소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액상 저장이 좋지만은 아무리 가압해도 또 안 되는 게 질소 말고 뭐가 있는 게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은 웬만하면 가압하면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너젠이라고 있어요. 얘는 못해. 가압에도 액상이 안 되니까 그냥 초가압을 해요. 우리 왜 자동차 중에 그거 있잖아요. LPG 자동차가 있죠. 택시. 그 다음에 LNG 자동차도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죠? 그냥 천연가스라고 하잖아요. 요즘 버스 LNG 많잖아요. 근데 얘를 도시가스 쓰지만 얘를 초가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NG라는 가스예요. 이 탱크 터지면 막 탱크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벌쩍벌쩍해요. 왜냐면요, 가압하면 액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요, 가압하면 액상이 돼요. 얘는 방출하자마자 바로 플래시ing 상태. 불 붙이면 뻥 터지는 상태. 얘는요, 추워서 얼어서 안 되는 상태. 뭐 필요 없고. 아무튼 그래서 얘는 초가압을 해요. 그래서 용기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는요, 휘발유 자동차는요, 그냥 CNG 만땅하면요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한 400, 500km 탈 수 있대요. 길게 잡으면은.
근데 300kg. 이거 그냥 다 개조 가능해요. CNG로요. 그러면 개조를 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제 용기 값이 비싸요. 그래서 크게를 못 만들고요. 이만한 탄 카본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몇 개를 묶어요. 근데 개조 비용이 500만 원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00원이면 거의 거저잖아요. 문제는 충전소가 별로 없고요. 충전소 가도 친절하지가 않아요. 왜요? 버스 오면 몇만 원치 한 번에 넣는데 얘는 10,000원 넣고 가니까 그러면 거기 틈에서 넣어야 되는 거. 이런 불편함이 몇 가지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노젠이라는 것은요. 용기가 많아요, 적어요, 결론은? 많아요. 기상조정하다 보니까요. 근데 많은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CNG처럼 용기가 어떻게 해요? 초고압에 버틸려다 보니까 비싸요, 싸요? 비싸지고 많아지고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극히 드물, 불활성 청정만 거리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액상저장이다라고 가정을 쓰는 건 거의 액상이에요. 액상저장하고 방출하면은 이 헤드라는 용어보다 그냥 노즐이라는 용어가 나아요. 예, 노즐. 노즐에서 여기서 방출할 때는 여기까지 방출할 때는 액상 상태가 방출되는 거예요? 기상 상태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는 액상이죠. 액상이 이제 방출되다 보니까 여기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이거 이제 여기서 무지하게 많이 그려야 돼요. 이게 편히 그리는 방법, 이게 좀 편하세요. 고에 기가 되는 거죠. 자, 액상에서 압력이 갑자기 팍 떨어지면서 기체가 되면서 주변에 열을 빨아들여요. 걔를 뭐라고 했죠? 뭔 열? 잡열이죠. 기와 잡열, 기와열. 열을 주변에 빼앗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냉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열이 많이 떨어져요? 조금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작은 오리피스를 또 통과하다 보니까 제가 왜 샤워기 얘기했잖아요. 물 아끼는 샤워기 가급적이면 고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샤워 꼭지를 수도꼭지에서 레버를 이렇게 놓고 칼칼 틀으면은 샤워할 만 했는데 이 샤워 꼭지를 바꿨는데 물이 차가워져요. 왜요? 오리피스가 작다 보니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교촉작용, 줄텀슨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차가워지니까 이때 쓰면 어떻게 해요? 얘를 온수를 조금 더 뜨겁게 해야 자기 온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샤워를 하면서도 뭘요? 줄텀슨 효과의 원리와 교촉작용의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 못한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하고 좀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 하는 거예요. 매일 문 나갈 때마다 유도동에 설치기준은 뭐지? 소화기 보면서 소화기는 뭐지? 저 능력단위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액상이고요. 근데 이놈 있어요, 이놈. 기상저장하는 거. 기상저장하는 것은 이 용기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막 가압을 해가지고 가압해서 놨어요. 그리고 방출을 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도 기체, 여기도 기체잖아요. 어떤 효과가 없어져요? 잡열 효과가 없어지죠. 그럼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방출되는 가스는 뭐죠? 무슨 소화? 질식밖에 없는 거지. 대충 이해 가시죠? 대충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화약제 종류 볼게요. 이산화탄소. 저는 솔직히 소화가스 하라면은 저는 이것만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 동영상 또 다 봤어요.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거 동영상 어느 정도가라고 봤더니 제가 15개 뒤지니까 하나 나오더라고요. 원문으로. 근데 인도 사람들 정말 볼 때마다 좀 놀래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도 사람들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솔직히 시스템 보니까 우리나라 게 많이 꾸린 편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소화 효과가 좋은 대신에 냉각도 되고 질식도 되면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같이 죽자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인체에 위험하다는 거죠. 대신 소화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은 얘가 제일 화끈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체에 무해한 거, 환경에 무해한 거 따져보자라고 하니까 클린 에이전트, 청정소화약제는 할로겐 화합물,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분말까지 우리가 넣어가지고 소화설비라고 하는데 문제는 소화기와 소화설비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분말 얘는 소화기예요. 여기서 있는 건 소화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고압이고 여기도 고압인데 문제는 얘 배관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12메가파스칼 이너전이 12메가파스칼이면 120kg잖아요. 여러분 120kg라는 것은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게 한 3kg 정도 전후거든요. 엄청난 압력이에요. 얘가 이 배관이 이 압력에 견딜 수 있게라고 하면은 안 설치 안 해. 그러니까 건물 안 지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감압을 하는 거죠. 감압해서 압력을 좀 줄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를 할 때 어려워요.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토너먼트 방식과 전역 방출 방식에서 가스기는 뭐 10초 안에 60초 안에 한 방에 보내야 되거든요. 왜 한 방에 보내면 가스기가 소화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보내야 되니까 똑같이 토너먼트 방식의 방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CO2 같은 경우는 기계 설비 하신 분들 용접에서 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청정약제 오면서 얘의 소화 성능이 CO2만큼 된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민감하게 배관이니 뭐니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용어 있어요. 우리 물분무부터 나온 용어거든요. 어차피 현장도 많이 썼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무슨 말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도 공부가 상황에 따라 잘 돼요. 갑자기 막 집값이 오르든지 주식이 오르든지 와이프가 갑자기 막 보신을 해준다든지 그럼 공부가 잘 되고, 갑자기 나보다 못한 인간이 붙든지 막 그 의욕이 떨어요. 물분무는요, 미세물 분무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현장에 따라서 다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프리 엔지니어 시스템, 뭐 엔지니어도 이렇게 모듈러화 돼가지고요. 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더니 소화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1.5배 거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성능을 해놓고 이렇게 똑같이 해라. 이 규격 같은 거. 그게 이제 프리 엔지니어 시스템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 따라 다르다 보니까 그 조건에서 성능 프로그램을 돌려서 너가 소화되는 걸 입증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능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요?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 이거 설계 사무실에서 안 해봐요. 어디다 할까요? 예, 약재 고르면은 가스기계 소화 설계 의뢰하면은 거기는 영업에 대한 아이템을 주는 거잖아요. 알아서 다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열사들은 최소 공부한 거 가지고 약재량 계산 정도는 검토를 좀 해야 돼. 너무 과하면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소화 성능을 유지하려면은 약재를 한 방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10초냐, 60초냐. 10초냐, 60초냐. 자, 그 다음에 과압 배출구예요. 과압이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엘리베이터나 모든 동력 설비 엔진 펌프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 조속기. 이 조속기가 뭐죠? 오버페이스. 항상 모든 사람이 만든 기기는 완벽함이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술 먹다 보면 한 병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2병, 3병 넘어갈 때는 이 조속기가 없어서 그래요. 조속기는 뭐예요? 딱 거기까지만 먹자, 여기까지만 회전해서 오버페이스 하면 어떻게 딱 정지시켜주는 거고, 속도를 제어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 모든 것은 다 조속기처럼 모든 엔지니어,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오버페이스를 방지해야 되는, 가스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압 상태인데 너무 오버페이스 해버렸어요. 갑자기 계산 잘 했는데 100% 방출하고 갑자기 밀실해지면서 압력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약한 부분 한 부분은 터지겠죠. 그 약한 부분이 주로 어디냐면은 출입문, 틈새, 뭐 벤트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압을 배출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과압 배출구고요. 한글로는 뭐 피압구라고도 해요. 피압구. 자, 그 다음에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에요. 이게 가스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한 번에 딱 껐으면요, 얘가 이제 불꽃은 좀 억제하더라도 나머지 잔화까지 진압하는 데는 오랜 시간 걸려요. 이게 10분이냐 20분이냐를 기다려야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10분 불났는데 엔지니어가 밖에 본인이 방재 팀장인데 전기실 가스기에 터졌는데 10분에서 20분 동안 밖에서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못 기다리지. 그러면 열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공이 쫙 들어가면서 1, 2억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가스기의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라 좀 약점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해? 그러면 그 소화 농도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뭘 하냐면요. 방호구역의 이게 밀실한지, 압력이 똑같이 유지되고 빠져나가는 거 없는지,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 바로바로 메꾸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방호의 밀폐 시험을 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소화 성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영향인데요. 이 인체 영향이 뭐냐면은, 항상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 비상주 장소로 딱 나뉘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사람이 상주해요, 비상주해요? 여기는 상주하죠. 여기는 상주실이에요. 근데 전기실 봤더니 상주예요, 비상주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봤더니 전기실 저쪽 구석에서 누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구석에 책상 놓고 지금 길서 공부한다고 소방교사 한다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주실이 상주예요, 비상주예요? 어렵네. 여기서부터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규모가 대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대규모 같은 경우는 변전설비 같은 비상주 구역과 상주 구역에 딱 구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변전소 같은 뭘로 해요? 무인 변전소 많이 하거든. 비상주실이라는 거죠. 그럼 상주실은 방재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감시센터가 상주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소형 건물이 좀 어중간해요. 상주인지 비상주인지. 근데 전기실 같은 경우는 그냥 책상을 안 놓으면 되거든요. 그냥 비상주실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방출했을 때 인체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산센터예요. 전산센터 같으면 항상 관리 인원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상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결정을 누가 해요? 자기네 비상주로 보고 CO2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주하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까지 비상주냐 상주냐를 좀 구분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무하는 사람의 어떤 위험성, 특히 심장 민감도죠. 심장 민감도. 그래서 PBPK 위험하다라면은 우리가 그 어떤 실험한 값을 가지고 입증을 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불활성 가스예요. 할로겐 가스는 사람의 인체 위험이 좀 있고요. 불활성 가스는 얘는 아까 소화 효과가 냉각이에요, 불촉매예요, 질식이에요? 질식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산소 분위기죠. 저산소에서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저산소. 그래서 인체 영향까지 이렇게 해서 가스계의 소화 설비고요.